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2일입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2025년 시장은 불확실하죠. 하지만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죠. 재테크를 해야 된다면 대박주, 급등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종목군들이 수익을 만들어냈는지 그 종목이 그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를 지켜보신 분은 아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25년 증시 점검, 이런 주식이 대박주 된다. 그리고 대박주의 특징과 내용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25년 증시 기회와 이기 요인, 그리고 25년 증시 분석, 그리고 원달러, 최근에 이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러시아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12월 한 달 동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엔달러, 그 다음에 이엔화, 그 다음에 원화 이 세 가지 화폐를 가지고 달러 인덱스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말이면 1월 19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20일이 되겠죠. 1월 20일이면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2기 시대의 증시, 미국 시장의 전망, 그리고 달러와의 흐름,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박을 냈던 세 종목, 이런 주식이 대박주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대박주가 될 만한 종목까지 언급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대박주 실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제닉, 그 다음에 경동, 나비안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5년 증시 전망, 새 증시가 오른 이유,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유상과 증시 방향, 이런 말씀드릴게요. 먼저 25년도에 증시가 갑자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왜 이렇게 증시가 올랐느냐? 먼저 새해 들어서 증시가 좀 많이 올랐죠. 그 이후 상승했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거든요. 먼저 보시면 말이죠. 지금 종합지수가 새해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새해 들어서 1월 2일부터 주가가 좀 반등하기 시작해서 2398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2506으로 마감했습니다. 1월 16일 날. 왜 이렇게 지수가 지금 올랐겠느냐? 이런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는 한국 증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죠. 만약에 한국 경제가 위기가 온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 자금 시장에는 위기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인도 이런 데서 만약에 크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예나 금리를 인상한다고 치면은 이른바 그 엔캐리 문제가 발동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주춤주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비교적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가고 있다. 글로벌 신용 등급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고 최고 등급으로. 단지 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지금 많은 변수가 있고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증시가 빠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이 정해준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그게 12월 달 상황입니다. 따라서 12월 14일 탄핵이 돼버렸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죠. 따라서 지금 현 정부는 이 헌법재판소의 시간표대로 차각차각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불확실하지만 그대로 안정적으로 주가가 반영된 게 새 증시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예컨대 1.3에서 1.8% 정도의 25년도에 경제 성장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가 24년도가 2.1%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치일 뿐이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고 치면 새 정부가 어떻게 하기 나름에 따라서 하반기에 시장의 기회 요인은 많이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달러, 원엔, 엔달러 이런 흐름을 좀 살펴보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원달러는 1472원에 마감했습니다. 엔달러는 157엔. 하지만 원화 가치만 하락한 게 아니고 많이들 하락을 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지표는 이제 이 원화입니다. 원화. 6개월 동안의 원화의 흐름을 달러에 대비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원화는 1350원에서 1320원, 10원 사이에 이 원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 이 부분이죠. 그러니 원화가 꾸준하게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서 11월 달 그러면은 11월 달에도 뭐 탄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는 1,4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미 10월 달에 11월 달에서 12월 사이에 이미 1,40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11월과 12월 사이에 원화는 1,400원을 돌파해서 1,410원대를 오르내렸어요. 탄핵 전인데 이 과정 속에서는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률, GDP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미국이 달러가 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강할 때 달러가 매우 강하게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호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에 대한 어떤 강력한 글로벌 지위 위상이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달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달러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 지금 보시는 차트 내용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예요. 미국의 달러가 26년간, 10년간 미국의 달러 인덱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달러 인덱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그 1월 10일 날 달러 인덱스는 109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시대, 트럼프 일기였던 2017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달러는 얼마였냐? 기본적으로 95달러, 달러 인덱스 95달러에서 100달러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달러 강세는 왜 그러느냐? 약간의 미국 경제가 호황기, 굉장히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고용지표가 좋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요. 경제가 좋으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이기가 나오고 트럼프가 더욱더 아마 관세를 인상하면서 미국 경제 중심을 끌고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기가 출범해서 향후에 약 3개월 정도의 흐름, 이 달러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달러는 아마도 달러 인덱스는 105달러 아래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달러를 봤잖아요. 원달러를 봤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원달러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위엔화도 한번 봐야 되겠죠. 엔화도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엔화입니다. 엔달러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엔달러잖아요. 엔달러. 그러면 지난 1월 10일 날 엔달러는 158엔을 넘었다가 지금 157엔과 8엔 사이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 엔화도 보세요. 엔화도 보다시피 9월달까지 안정적으로 있다가 원화처럼 비슷하게
10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이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12월 이후에 또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결국 달러 강세가 강하면서 엔화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지. 자, 그러면 흐름을 보십시오. 140엔대 미만, 142엔 정도 했던 게 158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원화 1350원이었던 원화가 1470원대로 갔더니 흐름과 비교해 보면 뭐가 다릅니까? 1350원에서 1470원. 거의 상승폭은 엔화나 원화나 거의 비슷하게 하락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에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매우 견실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나 중국 돈이죠. 위에나의 흐름도 한번 봐보세요. 위에나도 10월 달까지는 굉장히 이른바 7위에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후에 되면서 7.35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이 6개월치 데이터인데 중국 돈 위에나도 이렇게 가파르게 달러가 강해지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위에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중국이 위기라고 봅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경제 조정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무 이제 원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추세 흐름이지 이것을 급격하게 우리 한국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박주 세 종목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박주 세 종목. 자, 대박주 세 종목의 성공 요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내 주식을 팔까 말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또 단타 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단타가 그렇게 득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와 그 다음에 중소형주 하나를 잘 골라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신과 원칙, 뚝심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 나름에 따라서 기회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강의를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닉, 경동, 나비엔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부터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입니다.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주식은 2021년도 이제 3월 달 상장했을 때 2만원 언저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말까지 거의 2만원대 박스권 약 2년간 횡보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23년도, 24년도 이제 23년도, 24년도 2년간에 걸쳐서 약 10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23만원대 마감했으니까 10배의 상승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고요. 그 다음 또 제닉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은 화장품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제닉이라는 종목은 이제 2011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에 화장품 마스크팩으로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2012년도에 5만원대까지 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주가는 빠져가지고 2020년도에 1890원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2024년도에 또 2800원대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2024년도 하반기부터 6개월 사이에 10배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10배.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0배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2013년도부터 쭉 빠져 고생을 했는데 거의 한 10년 넘게 11년간 고생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6개월 만에 10배가 올라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동 나비엔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동 나비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경동 나비엔 2011년도에 4,365원이었어요. 주가가. 그죠? 그리고 2025년도에 주가는 10만 원대 올라갔습니다. 자, 20배 올랐죠. 20배. 20배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이게? 이 상승의 사이클을 한번 쫙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닉, 레인보우, 로보틱스, 경동, 나비엔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박이 되었던 이유, 왜 이렇게 올랐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고 대응을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대형주를 사야 되나 중소형주를 사야 되나? 둘 다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1억 투자하게 된다면은 5천만 원은 중소형주, 5천만 원은 대형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중소형주는 소신, 뚝심,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한테 기회 요인이 있다. 제가 잠시 뒤에 그 종목까지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었죠. 자, 지금 이제 제닉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닉. 자, 제닉은 말이죠. 발행 주식이 796만 주고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자, 실적 보세요. 자, 실적을 보시면 2014년도에 매출이 616억, 영업이익이 25억, 순이익이 19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주가를 한번 볼까요? 제닉의. 자, 2014년 주가. 이때 2014년대 주가는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 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제닉의 매출은 1,000억이고 순이익이 거의 한 90억 가까이 갔어요. 90억.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5만 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공모를 했겠고, 하지만 계속 매출이 줄면서 이제 화장품의 마스크팩이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여러분 참고를 해야 할 것은 제닉은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이제 매출을 올립니다. 화장품이지만 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뭐 컴팩트도 만들고 로션도 만들고 그러는데 제닉은 오로지 마스크팩만 가지고 승부를 보는 회사예요. 마스크팩만 가지고 2012년도에 매출에 1,000억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히알루론산으로 이렇게 약간 점액질이 나오는 마스크팩을 바르면 여기에 약간 주름 개선의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팩 회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면서 매출이 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쭉쭉 줄다가 2019년도, 2017년도부터 적자로 갑니다. 38억 적자. 그 다음에 순이익이 68억 적자. 2018년도에 5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91억 적자, 153억 적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280억 매출에 39억 영업이익의 적자에 44억 영업이익 적자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2023년도 봤어요. 주가가 이제 2019년도에 1890원, 2019년도 적자가 누적됐죠. 그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39억 44억 적자.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분기 매출이 63억에 확 줄었죠. 분기 매출인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5조 7천억 적자. 2분기에 89억 매출에 8억 8천만 원의 영업이익에 흑자가 났어요. 3분기에 151억의 매출액에 20억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3분기. 자, 3분기는 7월 달부터 3분기인데 7월, 8월, 9월 3분기에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쭉.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만 원까지. 제닉 주가가. 그리고 한번 조정됐다가 2만 7천 원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이 회사는, 이 제닉이라는 회사는 왜 갑자기 매출이 늘었냐?
3분기에 매출이 150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20억 나왔냐? 얘네들이 미국의 온라인에다가 이 제닉이 마스크팩을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유럽, 동남아까지 이 제닉의 마스크팩이 급격하게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4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탄력받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닉은 27,850원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아마 목표가 5만 원을 향해서 갈 확률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 그러니까 제닉이 이제 올라가면서 꾸역꾸역 신고가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경동나비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경동나비엔 보세요. 지금 10년, 12년 지표를 보게 되면 경동나비엔 12년 지표를 보게 되면 경동나비엔이 2012년도에 주가가 3,600원 쫙 하고 있죠. 이 보일러에서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보일러에서 3,6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 가버렸습니다. 그죠? 한번 봐봅시다. 자, 경동나비엔 2014년도 매출액 4,289억, 영업이익 134억, 그 다음에 배당금 100원. 그죠? 2016년도 매출액 5,8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458억. 그러니까 14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4배 올랐죠. 4배. 3.5배 올랐죠. 배당금 150원. 2016년도 주가 한번 볼까요? 2016년도 주가. 자, 2014년도부터 매출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년도 매출이 뛰기 시작했는데 매출이 이제 뭐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 3만 원대 도달합니다. 그죠? 2016년도. 배당금 150원 줬죠. 2017년도 총 매출 6,846억, 그 다음에 순이익 270억에, 그 다음에 배당금 200억. 2017년도 주가는 이제 6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2017년도부터 21년도 사이의 주가는 7만 원을 고점으로 3만 원을 저점으로 왔다 갔다 계속해요. 이 사이가 16년도부터 21년도 사이. 거의 그러면 약 4년간이죠. 그럼 16년도부터 20년도 사이 이 가격 보세요. 매출액 단위가 8,700억까지 갔어요. 2020년도에. 그 다음에 순이익이 416억, 영업이익이 670억, 배당금이 350원 올랐어요. 배당금이 14년 대비 거의 3배로 올랐습니다. 배당금.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배당금 이 3박자가 맞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하게 된 거죠. 그런 거잖아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2021년도 드디어 21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1조로 갑니다. 1조 1,000억으로 갑니다. 1조 1,000억으로. 볼까요? 21년도 주가. 21년도 주가가 이제 21년도 주가가 이제 7만 원대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에 매출액이 1조 2천억 가면서 22년도부터 배당금이 500원 올라갔어. 500원. 그리고 매출액이 550원 갔습니다. 자, 23년도 주가가 이제 23년도 갔죠.
23년도 주가가 550원, 배당이 550원이고 매출액이 1조 2천억이고 순이익만 831억으로 올라갑니다. 순이익만. 23년도에. 23년도 주가 보세요. 주가는 이제 얼마를 가게 되냐면은 차트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제 경동나비엔의 이제 2023년도 4년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주가는 이제 이 내용을 7만 원대 있지만 24년도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0만 원대까지 올라버렸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 보세요. 23년도에 매출이 1조 2천억에 배당금이 550원. 24년 1분기에 순이익이 300억, 200억, 157억. 그러면 3분기까지 순이익이 300, 600, 700, 한 750억이에요. 그러면 24년도는 순이익이 아마 한 1000억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금이 얼마 되겠습니까? 배당금이 한 600원 넘을 것 같죠. 600원 이상. 이 발행 물량은 1456만 주고 그 다음에 액면가 1,000원짜리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연금,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26년도에 4.05, 28년도에 6.17, 20년도에 12%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팔아먹죠. 그리고 21년도에 8.16, 22년도에 6.5, 그 다음에 23년도에 4.50까지 갔다가 24년도 1분기에 6.10, 7.14 다시 국민연금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경동나비엔의 주가의 파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1년도 상장했을 때 2만 원이었는데 매출은 별거 없어요. 23년도 매출 163억에 뭐 순이익 1억, 그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24년 1분기에도 30억, 31억, 34억 매출액에 아직은 적자합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버린 것은 결국 삼성그룹의 지분 인수.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기본적으로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이제 지분을 참여했다, 지분을 또 20% 늘렸다, 대주주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 종목이 다 다릅니다. 세 종목이 다 다릅니다. 제닉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경동나비에는 꾸준하게 회사가 기술 개발, 매출, 순이익, 배당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대주주가 들어가면서 지분을 늘어가면서 올라갔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 이런 2주씩 갖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종목도 있겠죠. 그죠? 수익이 안 나는 종목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힘들죠. 그럼 여러분들 30대 중반 40대 초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첫째 소신, 이 종목이 기술이 좋은 회사인지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지 미래 유망한 산업인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분기마다 모니터를 계속 해야 돼요. 제닉처럼, 경동나비엔처럼 이 회사의 분기마다 매출, 실적, 사업성을 계속 모니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필요하죠. 그게 있게 되면 그런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딱 사게 되면 버티고 압축하고 그런 뚝심도 필요하죠. 많은 변동이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수익이 좋아지고 알짜가 좋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버텨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종목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3배 이상 간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설명드렸던 적 있어요. 그 다음에 급등주의 가능성이 있다. 메가터치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종목에 관련해서 아직도 제 소신과 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른바 와우페이퍼, 오늘의 유망주 딱 쳐보세요. 카페, 오늘의 유망주, 와우페이퍼 딱 치면 거기 오면 제가 계속 매일매일 시황과 전략을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메가터치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저는 앞으로 비전을 저는 달리하지 않아요. 메가터치는 소신으로 보고 있고 포스코 인터는 경동 나비행 같은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카페에다가 여기 제 카페인데 제가 이제 수급 분석 올려놨습니다. 먼저 이 밸류업 내용 보세요. 밸류업. 이제 앞으로 그 포스코 인터 밸류업을 25년도부터 이제 올해부터 27년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올리겠다. 중간 배당 신설하겠다. 그다음에 세전 이익 연평균의 88% 이상 달성하겠다. 투자 자본 8%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 에너지와 식량 부분에 적극 확장하겠다. 그리고 IR 활동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 다른 회사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회사예요.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좋은 회사예요. 따라서 이제 이 포스코 인터의 주가를 보시면 주가는 지금 지금 43,550원이죠. 주가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23년도까지는 에너지 회사가 아니었어요. 종합상사였으니까. 그리고 작년도 23년도부터 에너지 회사로 전환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한번 주가가 96,000원까지 찍고 작년에 이제 대왕고래에 누가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7만 원까지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한 다음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동 나비행 같은 패턴, 이른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배당 이 세 가지 흐름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가 경동 나비행이 2014년도부터 24년도까지 그 패턴 보듯이 매출, 영업이익, 배당 흐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른바 외국인과 연극임 투자 자본이 늘어나고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왔다. 저는 그런 흐름에서 열심히 좀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가테치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이제 아다시피 2023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에 4,800원 상장을 했고 2차전지와 반도체가 중심이 되죠. 기술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6,000원을 세 번 때까지 갔어요. 상장해서 8,000원 찍고 그리고 4,000원대 중반까지 빠졌다가 24년도에 6,000원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고 2,7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3,300원 가고 있죠. 그러면 이 회사는 2차전지 관련해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이 세 가지 독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핀 검사 장비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메모리가 아니고 비메모리 분야 이제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3분기까지 이제 순이익이 한 40억대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토탈 해보면 55억에서 한 60억 사이에 24년 흑자가 예상이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계속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비즈를 하는가, 분기별로 실적은 어떤가, 계속 흐름을 보면서 계속 이제 적자 회사가 아니니까 결국 모든 회사들은 수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수급에 따라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제닉, 경동나비엔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종목을 얘기했지만 제가 앞전에 여러 종목을 얘기했죠. 현대일렉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결국은 실적과 배당 그리고 수급이 맞물리면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에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흐름을 볼 때 매일매일 시장도 보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소신과 원칙 없이 손절손절 하게 되면 너무 시장을 이겨내기 어렵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종목을 소신과 뚝심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급등했던 종목의 패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 단기에 한 1, 2년 만에 모든 걸 바꿔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주식은 계속되는 거고 손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고 흑자를 내고 있고 미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좀 소신 갖고 대응을 해야지.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안 나는 종목, 미래 사업이 아닌 종목 빠졌기 때문에 본전이 아니기 때문에 홀드하고 있다. 이런 건 권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익을 내고 미래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소신과 원칙을 하게 되면 기회가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닉처럼 마케팅을 다변화하고 기술력이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